토요일날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죠. 여기에서 매수기에 주고 나서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18% 이상 급등하면서 몇 퍼센트? 20% 수익들이 아주 가볍게 나오고 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약한 소프트웨어 쪽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184억, 369억, 그러니까 거의 더블 늘었죠. 그리고 올해도 실적 흐름 괜찮습니다. 100 돌파 나온다 라고 하면 여기서 안착하고 어디까지? 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자, 월요일장에 지수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수 조정이 나오면 이제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 조정을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로봇 테마들 아주 좋은 매수 자리를 주고 있죠. 그래서 로봇 테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여기 무인공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무인공장에는 당연히 로봇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무인공장 관련주들 일제히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까지 차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8월 달에 나왔던 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로봇 테마주들이 상한가 가고 급등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기사가 뭐가 나왔었냐면 삼성전자가 무인공장을 만들겠다. 언제까지? 2030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한 7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자, 내용들을 보시면은 공정 100% 자동화 TF 구성, 태스크포스 구성을 하고요. R&D 중심 인력 운영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세부 내용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무인공장 도입을 추진을 한다. 그래서 생산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어떻게 기계와 로봇만으로 공장을 돌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2030년 주요 글로벌 생산 기지를 무인화한다는 목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인력, 인건비의 문제는 미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 글로벌 모든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로봇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단발성 흐름들이 아니라 앞으로 구조적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삼성전자만 나서고 있느냐?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자, 요거는요. 이전에 미리 나왔죠. 작년 2월 달에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공장 완전 자동화를 목표로 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완전 자동화 단계는 5단계 있는데 현재는 3단계에서 4단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인력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5단계까지 가겠다. 이것이 이제 SK 하이닉스죠. 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완전 무인공장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10월 18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죠. 국내 대기업과 협업을 미리 이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MS도 완전 무인공장 구축에 나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국내외 디지털 시뮬레이션 기업 중요합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내년 초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가시적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완전 무인공정 구현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기술 고도화와 공장 기업 간 공유 데이터 플랫폼이 필수 전제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뭡니까? 이제 하드웨어 중심으로 로봇 투입하겠다라는 뉘앙스가 강한 거고요. MS는 무슨 업체죠? 소프트웨어 업체죠. 그러니까 MS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양쪽을 다 보시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공장과 스마트 팩토리의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일반 공장은 생산 설비를 넣고요. 이거를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제어 시스템 만듭니까? 인력이죠. 그러면서 공장 관리도 인력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스마트 공장은 이것을 자동화시키고요. 지능화시켜서 IT와 OT를 융합을 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간다? AI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설비를 만들어 놓는데 이것이 사물 인터넷 IoT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서 센서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보내면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디? 가상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에 이렇게 실제 공장이 있으면 가상 공간에 공장과 똑같은 모양의 공장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시뮬레이션을 막 돌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MS가 한다라는 것들이고요.
이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AI가 나와서 공장 관리까지 하는 것들, 요런 것들까지 우리가 앞으로 2030년에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스마트 제조 요소별 시장 규모와 전망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글로벌 스마트 공장에 있어서는 4가지 디바이스가 이제 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규모가 제일 큰 것은 어디입니까? 산업용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산업용 로봇, 그 다음에 협동 로봇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수혜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이 이쪽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하드웨어에 강하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은 아무래도 좀 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은 강한 쪽, 강점이 있는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자, 주요 플랫폼 및 디바이스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요 밑에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쪽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는요, 2가지가 있죠. 빅데이터와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데, 빅데이터는요, 센서를 통해서 전 공정의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요, 이것을 가지고 뭔가 가공을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AI도 들어가는 거고요. 나중에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뭡니까? 이거는 사이버 시스템과 물리적 시스템을 통칭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이버 시스템에 여기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요것을 어디 공장에 이제 연결을 시켜 가지고 2개가 서로 소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드웨어 쪽은 컨트롤 디바이스가 있고요. 우리나라 강점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봇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협업 로봇이 있고요. AI 물류 로봇이 있습니다. 물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들도 물류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협업 로봇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은 어디로 가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 안에는 소프트웨어도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특출나게 뭔가 잘하는 업체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글로벌 시장에서 비벼볼 수 있는 것들은 하드웨어, 로봇 쪽이다. 그래서 로봇 테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오늘 기사가 나왔던 것인데, 로봇과 AI 융합 사업, 아까 제가 위에서 보여드린 부분들이죠. 사이버 물리 시스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 청사진 고민하는 윤 정부, 로봇 일상화 시대를 서두른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로봇 관련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치고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로봇은 어느 나라가 1등이라고 그랬어요? 일본입니다. 환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밀 로봇에 있어서는 일본을 따라가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독일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그리고 중국이 산업용 로봇에 있어서는 지금 보급률이 가장 높은 게 중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일본에서 거의 대부분의 부품들을 가지고 와서 조립하는 수준 정도인 우리나라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선두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중장기 로봇 전략을 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간 하드웨어 개발에 치중했던 우리 로봇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로봇과 인공지능을 융합해서 어떻게 신사업을 창출해낼 것인지가 주요 고민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약한 소프트웨어 쪽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어차피 제조업,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를 통해서 우리나라 제조업 또 장비업체들의 기술력들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느 순간에는 2개를 융합을 시킬 때까지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이쪽을 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부분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로봇 테마를 공략을 할 때 이 종목은 무슨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이런 것들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씩 차근차근 볼 테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무벡스가 되겠습니다. 현대무벡스는 주로 하는 것들이 뭐죠? 로지스틱 시스템, 그러니까 물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라든지 아니면 냉동, 냉장
공장, 타이어, 석유화 이렇게 물류 관련해서는 현대무벡스가 상당한 강점들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대무벡스가 또 만드는 것은 뭐 있습니까? 이렇게 플랫폼 스크린도어, 그러니까 지하철에 가시면 여러분들 스크린도어들 있죠.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든다? 현대무벡스가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차트하고 기업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무벡스의 차트 보시면은 한번 쭉 급등들이 좀 나왔죠. 바닥을 빡빡 기고 있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실적만 좀 체크를 하자고요. 자, 보시면은 현대무벡스는 매출들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700억에서 1,900억, 1,900억에서 2,400억까지 나온 상태고요. 올해는 약간의 이제 저기 지금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고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 작년의 실적들이 괜찮았죠. 2020년도 괜찮고. 근데 올해는 1분기에 적자 났고요. 그 다음에 2분기에 50억 정도 나오면서 영업이익은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시가총액 3,700억. 그렇게 작은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자, 올해 실적이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이렇게 급등들 나왔다가 계속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보시면은 주가가 완전 바닥권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무벡스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씩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툭툭 튀어 오르는데 윗꼬리를 잘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 윗꼬리 대마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연속 상한가가 나오기보다는 한 번씩 쭉 당겨서 이렇게 한 번 더 가주면 좋겠는데 당겨놓고 물량 갖다 쏟아버리고 당겨놓고 물량 갖다 쏟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공략할 것은 아니죠.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자, 바닥에서 바닥 하나 잡았고요. 2개 잡았고 3개 잡았고 수렴을 하고 있죠. 21선 수렴.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파동에서 말씀드리는 1번 하락 파동입니다. 그 다음에 쌍바닥 아니면 쓰리바닥 저점을 확인해주는 2번 구간이 나오고요. 이렇게 수렴하면서 변동성이 작아지는 3번 구간이 나옵니다. 본격 파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에서 나왔죠. 4번 나왔다가 5번 11선에서 눌림목 주고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갔죠. 그리고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는 거죠? 21선 근처에서 저점이 잡히면서 박스권이 만들어지는지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저점 때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요 박스권에서 매수를 해서 단기로 어디까지 3,600원 전고점 때 아니면은 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단기 관점에서는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 실적 면에 있어서는 약간은 조금 불안불안한 거죠. 올해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내년에 예상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봉에서 보시면은 주봉에서는 바닥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길게 바닥을 잡으면서 돌파하고 5주선에서 바닥을 잡고 있거든요. 눌림목을 잡고 있어서 요거 내려왔다가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덜커덩 걸려가지고 단타 물량 소화를 하고 내려와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중기 추세 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무벡스는 우리가 단기 관점에서 일단 접근하는데 하나 확인할 것은 여기에서 저점이 잡히느냐 요거 이제 단타 관점에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 때 돌파하고 나서 어디서 여기에서 지지선이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몇 주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라온테크가 되겠습니다. 라온테크 우리가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로 많이 알고 있는데 라온테크를 왜 봐야 되냐 하면요. 개발과 제조 인프라를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약 분야로 사업 확대하는데 이것이 뭐다? 물류 시스템. 이송 시스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반도체 로봇, 디스플레이 분야 로봇 만들고요. 일반 산업 로봇. 그래서 이런 산업용 로봇들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로봇 제어 기술까지 개발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온테크가 만드는 것은 클러스터 타입의 이송 모듈과 진공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력이 상당히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위에는 로봇 하나에서 요 위에는 뭡니까? 진공입니다. 요 밑에는 공기 중에 요게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웨이퍼를 이송시키는 이송 모듈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라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흐름들 보시면 2016년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매출 성장률들을 보시면은 매출이 2014년에서 쭉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 한번 박살났죠. 그리고 나서 2021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매출 추이하고 구성을 보시면은 반도체 쪽이 압도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 만들고 있는 것이
디스플레이 로봇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델타 로봇도 만들고 있고 기타 매출. 그래서 이런 매출들은 어느 정도 지금 성장 흐름들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것도 차트를 한번 시작에 앞서서요,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핫하다 못해 많은 분들이 지금 극찬을 이어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추천주들, 이런 장에서도 급등들이 좀 나오고 있죠. 자, 강한 주식 연구소는요, 여러분들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어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목들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11월 11일 날 SY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죠. 그리고 11월 14일 월요일에는 STX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뭐가 나갔습니까? 강원 에너지가 나갔고요. 지금 다른 종목들은 승부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흐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급등들이 나와서 이렇게 강한 주식 연구소를 사람들이 극찬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월 11일 날 추천드렸던 SY가 되겠습니다. 11월 11일은 언제입니까? 바로 여기죠. 그래서 충분히 매수 기회를 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급등들이 나왔는데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4,000원 언더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거의 30% 가까운 급등 수익들이 터지고 있는 상태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박이 난 거는 뭐 있습니까? STX죠. STX는 여기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상한가 붙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연속 상한가, 그 다음 날 24% 올라가면서 단 3거래일 만에 100% 어마어마한 급등 나왔죠. 내려와도 또 올라가면서 오늘 충분히 매도 기회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강원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에너지 말씀드리고 나서 화요일 날 추천이 나갔던 종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 기회 주고 나서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날 18% 이상 급등하면서 몇 퍼센트, 20% 수익들이 아주 가볍게 나오고 있다. 이것이 강한 주식 연구소에서 나오는 종목들의 파괴력이라는 거죠. 자, 강한 주식 연구소에는 추천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브리핑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이번 주에는 조정이 나올 것이니까 여러분들 현금 확보하셔가지고 매수 기회를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 설치하는 방법은요, 주식성공TV를 검색을 하셔서 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의 설명란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아이폰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링크 클릭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 반드시 이용을 좀 해주시면 수익들 엄청나게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라운테크 보시면은요,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하지도 않았었죠. 자, 9월 달에 한번 매수 들어오면서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밀려 내려왔는데요, 완전 tum에 떨어졌죠. 그래서 전저점 때 붕괴시키고 올라가는데 여기를 붕괴시켰으니까 여기가 뭐가 됩니까?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따만큼 터졌는데도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죠.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 바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전저점 때 여기는 투매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이탈했는데 이 가격대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요거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에서 툭툭 매수가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죠. 매출 성장률 괜찮고요. 차트 기업 실적들 보면 요거 1200억 시총밖에 안 되는 작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매출들 보시면은 매출이 이렇게 나옵니다. 126억, 184억, 369억. 그러니까 거의 더블 늘었죠. 그리고 올해도 실적 흐름 괜찮습니다. 140억 나왔고 요거 160원이니까 300억 정도 나왔죠. 그 다음에 3분기까지 140억이니까 작년 매출 넘어선 거예요. 3분기 만에. 그리고 영업이익도 괜찮다. 이 정도면 우리가 실적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낫다,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라운테크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관심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저점대를 이탈하지 않고 버텨준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지수의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들어가도 되겠죠. 지금은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현대 무벡스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바닥을 잡을 때 2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별한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터지지 않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닥에서 박스권, 바닥을 잡아주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시고요. 요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양봉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야 됩니다. 터지고 60일선 돌파하는 장대 양봉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 상승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갔다가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나올 수 있어요. 이때는 올라갈 때 볼린저 밴드가 저항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렴하고 있죠. 그래서 양봉 거래량만 하나 땅 터져주면은 요거는 볼린저 밴드 돌파하고 시세 랠리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주봉 흐름들 보시면 주봉에서도 한번 하락했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두 번째 하락,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락, 그러니까 3단 하락까지 맞은 상태고요. 완연하게 두 달 동안 지켜주던 전저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주선이 내려오는 구간들을 좀 기다려야 될 수는 있어요. 요거 내려와야죠. 그리고 나서 20주선 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어디 60주선까지 가는 거니까 우리가 시간을 좀 드리고요. 라운테크는 단타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은 일단 요거 한번 보시죠. 메타 팩토리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산업 현장에 디지털라이징을 해가지고요. 산업 요소 개체를 디지털 트윈 모니터링 그대로 이제 복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D 가상 공간의 시스템 구축을 하고요. 이것을 실시간 데이터와 연동을 해가지고 메타 팩토리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지금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것을 원격 관제 그리고 제어를 통해서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을 하겠다. 이게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했던 사이버 물리 시스템, 요 융합 시스템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스마트 팩토리에 있어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자동화 시스템 신규 고객사 확보를 했다. 어디에서 2차 전지 소재 검사 공정입니다. 이거를 자동화 시스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을 한다면 필요한 인력들이 이전에는 뭐 50명이다 그러면 이거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5명.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인력을 줄일 수 있고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닉 오토메이션은 지금 뭐 하고 있는 업체다. 2차 전지에 있어서 자동화 시스템을 이미 납품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주 잔고도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2019년에는 20억 수주 잔고였는데요. 지금은 얼마? 이렇게 160억까지 수주 잔고가 올라가면서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33%, 그 다음에 IT 인프라 34%, 제어 33%, 그래서 어느 한쪽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매출을 잘 내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트 흐름들 보시면은 역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리 올랐습니다. 스펙 상장을 했죠. NH 스펙 21호인가 그거랑 이제 상장을 했는데 자, 보시면은요 쭉 밀려 내려오다가 한번 탄력 받아가지고 매집 들어왔죠. 이거는 올리면서 매집하는 겁니다. 이전에 매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급등을 시키면서 매집을 해가지고요. 가서 어떻게 됩니까? 4번 나왔고 요게 5번 11선 눌림목 나오고 올라가서 6번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볼린저 밴드에서 저항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밀려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이렇게 박스권 만든다는 거죠. 아까 제가 현대 무벡스 얘기했던 게 요 박스권 흐름 전저점을 지켜주는지를 확인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7번이 되겠고 전고점대 올라가서 파동이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파동 끝났다. 이거는 세력들이 한번 해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바닥권에 에서 몇 퍼센트, 100% 이상의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타 관점보다는 코닉 오토메이션은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라. 물론 여기서 파동을 다시 만들어요. 여기에서 1번 나왔고 2번 쌍바닥 흐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번 수렴하고 나서 4번 터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4번 5번, 6번까지 나와서 지금 다시 7번. 요게 어딥니까? 요거를 만들고 있어서 지금 전고점대를 돌파하는 이런 시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지만 이미 저점에서 100% 상승했다가 한번 물량이 터졌다라고 한다면 물량을 여러분들 좀 줄여서 비중을 줄여서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할 거는 또 뭐다? 여기서 박스권 전저점대를 지켜주는지 요런 박스권을 만들어 주는지 요것들을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기업 내용이라든지 사업 포트폴리오가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미 한번 해먹은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비중을 좀 줄여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죠.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자, RS 오토메이션은 로봇 모션 제어 관련해서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봇 모션 제어 사업 부문과 에너지 제어 장치 사업 부문으로 요약이 되는데 2019년 3분기 기준 누적 매출 비중은 로봇 모션 제어기가 52%, 에너지 제어 장치가 47%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봇 쪽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봇 쪽은 뭐 만드냐 하면요, 이렇게 서버 드라이브를 만듭니다. 서버 모터와 강식 엔코드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가 로봇 만드는 데 있어서 서버 모터, 그 다음에 감속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서 핵심 부품들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에 있어서 좋고요.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지원이 집중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실적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로봇 제어 영업이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로봇이 역시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드캐리 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 제어 쪽은 적자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영업이익률 보시면은요, 2020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적자 안 난 기업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빠졌다가 2021년 가파르게 영업이익률들이 조금 3%대까지 회복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괜찮게 한 3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들 한번 보시면은요, RS 오토메이션도 크게 뭐 상승한 게 없습니다. 올 연초에 한번 급등들 나왔죠. 그래서 요때 이제 뭐 얘기 나오고 로봇 테마들 시작을 했고요. 8월 달에도 삼성전자 무인 공장 나오면서 한번 올라갔었는데 연속적인 상승은 못 나왔어요. 그래서 차트 흐름들 추세를 보시면은 하락 추세대 유지 중입니다. 그죠? 요렇게 하락 추세대 유지 중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거죠. 이 추세대를 돌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역시나 바닥은 완전히 철벽 바닥 만들어 놨습니다. 6월 달에 지수가 급락하고 투맥 떨어질 때 바닥 한 번 잡았고요. 두 번 잡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1번 나왔고요. 2번 나왔죠. 1번, 2번 나왔고 여기에서 수렴하면서 3번 나왔고요. 볼린저 밴드 돌파하면서 4번 진행이 됐고 5번이 어딥니까? 여기 11선 왔죠. 그래서 눌림목 주고 볼린저 밴드 돌파 못하니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저게 끝난 거예요. 시세가 끝났고 여기에서는 그냥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보세요. 똑같이 여기에서 나왔던 파동 흐름들이 여기서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닥 하나 잡았고 두 번, 세 번, 요렇게 1번 나왔고 2번 나왔고 여기 수렴하면서 3번 나왔고요. 지금 4번 나왔다가 5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6번 진행 중. 그래서 여기서 1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거 다시 한번 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긴 터졌는데 이전에 나왔던 거래량들과 보시면은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매수의 에너지는 좀 작은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것은 RS 오토메이션이 핵심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안착을 해준다. 요 하락 추세대, 긴 하락 추세대를 돌파해서 안착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세가 새롭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은 뭐 단기 관점 괜찮고 그 다음에 중장기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주봉에서도 한번 급락했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20주선 돌파를 해가지고 안착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뭐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들도 있고요. 이거 돌파하면 뭐가 나온다? 요 하락 추세대 돌파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주봉상의 상승 흐름들을 하나 볼 수 있다.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이 이렇게 볼린저 밴드 갔다가 눌러주고 또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RS 오토메이션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실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TPC가 되겠습니다. TPC는 시가총액이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종목입니다. 소형주라서 탄력적인 움직임은 나옵니다. 그런데 워낙에 통통 튀니까 많은 분들이 TPC를 로봇 테마의 뭐 대장주격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시가총액이 이렇게 작은 종목은 테마에서 대장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장주 말고 따라다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부문 개요를 보시면 공합 솔루션, 모션 컨트롤 솔루션, 3D 프린팅, 협동 로봇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처 비중을 보시면 산업, 기계, 제철, 포장기 이쪽이죠. 이거는 전통산업 쪽이죠. 그리고 IT라든지 자동차 이쪽에는 매출 비중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 쪽은 어딥니까? 전기전자,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이쪽이죠. 그래서 TPC가 전통산업 쪽으로 매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것은 의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분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공합이 78%, 모션이 2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TPC는 어떤 수급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PC의 차트 흐름들 보시면은 굉장히 탄력적이죠. 상한가도 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막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뭡니까?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윗꼬리 대마왕이다. 그러면 요것은 잘못해서 추격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물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만한 거래량들이 다시 터져야지 이 물량대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우리가 기업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580억 정도 되네요. 작은 종목입니다. 소형주고요. 매출은 납니다. 매출은 나는데 1000억 원에서 880억, 870억 자꾸 줄고 있죠. 분기 매출을 봐도 220억, 220억, 250억. 그러니까 이게 외형 성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매출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도 적자를 간신히 면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보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워낙에 이제 수급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탄력적인 움직임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빠졌죠. 1번 구간 나오고 쌍바닥 역회된 수를 만드는 2번 구간, 그 다음에 변동성 줄어들면서 이렇게 수렴을 해주는 3번 구간 나오고 4번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반등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매물이 한번 쏟아졌다. 이렇게 된다면 21선 오면 21선 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요 박스권 흐름들 만들어 주는지를 보시고요. 그렇지 않고 박스권 하단 이탈한다 그러면 전저점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TPC는 단기 관점에서도 바로 베팅할 종목이 아니라 뭔가 지지선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 여기에요. 그래서 일단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글쎄요, TPC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가, 이것은 고민은 좀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로봇 테마가 성장을 하면서 이 섹터에서 실제 수익이 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은 어디까지입니까? 60주선 저항이고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60주선 윗골이 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TPC는 추격 매수하지 않고 대응을 하신다.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공지를 드리면요. 제가 방송 중에 지금 계속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파동에 있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자꾸 숫자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처음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이 파동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에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보시면은 기본 파동에 의해 그래서 1번부터 5번 이게 무슨 의미냐, 어떤 구간을 우리가 급등주에서 5번 구간으로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어떤 식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써놨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1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거죠. 이렇게 역배열에서 계속 전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부분들, 여기에는 1번입니다. 여기에서는 매매하면 안 되죠. 그런데 바닥을 잡고 전저점대를 확인하는 게 2번, 그 다음에 21선 돌파해서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거, 여기가 3번이고요. 볼린저 밴드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 거래량 터지면서 쭉 급등을 해주는 것들, 이게 이제 4번이 되고요. 올라가다가 종목이 눌림목 맞아서 11선까지 온다, 이게 5번이고 그 다음에 6번, 7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강한주식연구소 오셔가지고 꿀팁 기법교육에 보시면은 제가 전부 다 설명들을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공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TPC 이제 마치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저평가도 돼 있고요. 로체 시스템즈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로체 시스템즈. 자, 로체 시스템즈가 만드는 것은 원래는 디스플레이 모듈 장비, 디스플레이 이송 장비를 만드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디스플레이 쪽이 안 좋았죠. 몇 년 동안 빡빡 바닥을 기고 있고 투자도 안 되고 있었으니까 새
새로운 제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커팅 장비를 만들었고요. EFEM이라는 장비도 만들었고, 로체 시스템즈가 왜 지금 로봇 테마로 자꾸 이제 엮이냐 하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8인치 웨이퍼 CST 반송 모바일 로봇이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이 웨이퍼를 가지고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뭐 자율주행으로 반송하는 로봇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로체 시스템즈는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쪽이 가장 많았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비중이 20%밖에 안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비중이 46%대까지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면서 체질 개선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흐름과 실적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에요. 자, 로체 시스템즈의 차트인데요. 우상향하는 채널들을 하나 만들고 있죠. 상승 추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추세대는 점점 강화가 되는 겁니다. 바닥에서 올라가서 저항을 한번 맞았고요. 돌파를 못하고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저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연결을 해서 추세대를 하나 쭉 그어놨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매매를 한다는 거죠. 역시나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이어가지고 선을 하나 쭉 그어놨더니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지수가 급락하면서 이탈을 했지만 바로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가 지지가 한번 된 거고요. 올라가니까 추세선 상단만 가면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 하단에 내려가면은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편하죠. 그래서 완전히 가이드라인이 있는 종목이죠. 올라가서 매도, 내려오면 매수, 올라가서 매도, 내려오면 매수, 이렇게 매매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위쪽을 돌파하든 아래쪽을 돌파하든 할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 돌파하면 손절을 하면 되는 거고요. 위쪽 돌파하면 추가 매수 아니면 비중 확대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자, 로체 시스템즈의 기업 내용 제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세요. 자, 로체 시스템즈는 지금 시가총액이 1175억,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작은 종목이죠. 그래서 실적들을 보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예상 매출액이 14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얼마? 246억이죠. 순이익도 거의 200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0억 순이익이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그러면 올해 예상 실적만 대비를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가 수익 비율 퍼가 얼마입니까? 퍼가 5배에서 6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SFA도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는데 SFA와 마찬가지로 실적도 나고 그리고 저평가도 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종목은 뭐 중장기 투자에도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단타 보시는 분들은 요 추세대 그대로 가면 돼요. 여기 내려오면 매수, 여기 올라가면 매도. 그런데 내가 중장기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일봉에서 만들어졌던 추세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또 하나 저항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였습니다. 이거를 자, 여기 저항 해서 두 개 선을 그었는데 여기서 저항 맞았죠. 그리고 이번에도 5월달 6월달 상승하다가 이 저항선에 걸리는 모습인데 9월달 들어서 돌파했습니다. 돌파했다가 밀렸죠. 그런데 다시 재돌파, 그리고 어디에서 잡습니까? 여기에서 안착하는 흐름들,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선이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저항선은 뭐가 된다? 지지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어떻게 된다?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가져가고 있어서 이 위에는 물량 공백대라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 추세대 여기에서 돌파 나온다 라고 하면 여기서 안착하고 어디까지? 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 아닌가,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로체 시스템즈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중장기 투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SP 시스템즈입니다. SP 시스템즈. 자, 요것은 자, 겐트리 로봇을 만드는데요. 이 겐트리 로봇은 뭐냐면 다축 리니어 모듈, 그러니까 직선으로 움직이는 모듈이라는 거죠. 이 리니어 모듈을 이용한 주요 어플리케이션을 겐트리 로봇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겐트리 로봇 시스템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어디에서 물류 자동화 및 제조 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포장이라든지 적재, 이송 시스템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제품들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 물류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쓰이고요. 협동 로봇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동 로봇 모듈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 이 SP 시스템즈는
보시면은 어디에도 나가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는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제조 과정을 어디로 ICT 기술을 이용해서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지능형 공장이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턴키 납품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P 시스템즈의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은 탄력들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붙여놓고 갔다가 완전 박살내놓고요. 또 한번 올리고 이런 식의 단기 플레이들 가능한데요. 시가총액이 한 800억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기업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시총이 813억이네요. 작은 종목입니다. 조그만 종목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뭐가 특징적이냐면 유동 주식, 그러니까 유통 가능 주식이 얼마 안 됩니다. 35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가총액도 적은데 350만 주다. 그러면 조그만 매수가 들어와도 급등, 조금만 매물 나와도 급락, 이런 흐름들이라는 거죠. 실적 흐름들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300억대 수준에서 이게 늘고 있습니다. 310억 갔다가 작년에 350억 됐고요. 올해 보시면은 135억 나왔죠. 요거 나왔죠. 그럼 260억, 270억에서 올해 3분기까지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매출을 이미 넘어섰다. 실적도 영업이익 2억에서 9억, 9억에서 15억 이렇게 늘어나면서 성장 궤도에 있는 것은 확실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도 뭐 중장기적으로 뭐 갖고 가볼 만하다. 근데 너무 작은 종목이니까 비중은 많이 실지 마시고요. 특히나 이렇게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먹는 종목이죠. 급등시켜 놓고 여기에서 11선 왔다가 볼린저 밴드 돌파 못하니까 쌍봉 치고 내려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닥 다시 잡고요. 여기에서 또 한 번 해먹죠. 그리고 어디 온다? 11선 오죠. 11선에서 급등했는데 볼린저 밴드 돌파 못하니까 또 죽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쌍바닥 또 잡았습니다. 또 가죠. 그리고 여기서 11선에서 가다가 이번엔 더 빨리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특별한 지금 뭐 시세도 보여주지 않고 올라가다가 밀려 내려오는데 추세적으로 보면 하락 추세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거죠. 그래서 여기 고점, 여기 고점, 그다음에 여기 고점. 그래서 여기 이번에 상승 흐름들 나오다가 밀렸던 부분들이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저항대 하나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요 저항대는 돌파를 한번 했죠. 그런데 어디 걸려 있다? 여기 다중바닥을 잡아놨었죠.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드리면 보이실 텐데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을 붕괴를 시켰습니다. 장대 음봉 나오면서 붕괴를 시켰는데 여기서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대가 하나 남아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바닥 잡고 올라갔다가 21선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래량, 매도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밀리는 애들은 21선 안착이 아니라 21선 한번 깨는 흐름들이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한 타임 더 기다려서 전저점 때 여기 마지노선 보시고요. 그리고 21선 깨고 내려와서 여기에서 어디 양봉 흐름들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줄어든다. 그러니까 캔들 크기가 이만하게 움직이다가 캔들 크기가 요만하게 자꾸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부터는 관심을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성장 흐름들이 나오고는 있지만요. 이미 한번 시세 랠리를 보였고 지금 추세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하락 추세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추세대 지지 흐름들이 나오다가 이탈하고 나니까 이게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요 추세대 한번 보시고요. 자, 파동상으로 본다면 바닥 한번 잡았었죠. 이게 1번 나왔고 2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번 수렴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돌파 나오죠. 이게 4번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하고 나서 내려와서 어디 근처에서 11선 위아래 어디에서는 근처에서 한번 튄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또 돌파하니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박스권 만들고 여기가 7번입니다. 그죠? 여기가 5번, 6번, 7번 나와서 전고점 때까지 가는 주봉상의 파동이 하나 끝난 거죠. 8번까지 가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어디가 나와야 된다?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1번, 2번 구간을 다시 만들면서 제 매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한번 바닥 잡았고요. 두 번째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어딘가 바닥이 잡히고 나면 다시 한번 여기에서 나왔던 이 파동들이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요게 바닥을 한번 잡고 두 번째 잡으면서 1번, 2번 구간을 만드는 그 파동들을 찾아보시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 몇 개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로보테마는 앞으로 2차 전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성장성이 돋보이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뭐 저평가되고 그 다음에 가격 메리트 있고 성장성이 확인된 종목들은 중장기 투자, 그렇지 않다면 단기 투자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뭐 파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강한주식연구소 어플과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 시장 흐름들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니까 대응들 잘 하시면서 종목들 빠질 때 살살살 모아 가신다면 아마 이번 주 후반 아니면 다음 주에는 웃을 수 있는 날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